안녕하세요. 홍윤식세무사입니다. VD 컴퍼니와 함께 자영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 둘러보다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골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상가 권리금 비용, 설비 투자, 구매 렌탈 할부, 폐업 시 유의사항 등 자영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비용 세금 처리 방법인데요. 인테리어 비용은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통상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상가 권리금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권리금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통상 영업권 항목으로 자산으로 처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권리금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별도의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럼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 즉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 기존 사장님한테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세법적인 처리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권리금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6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1억 원에서 60%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4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4천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총 880만 원이 되는데요. 권리금을 지급하시는 분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1억 원에서 880만 원을 차감한 9,120만 원을 양도하는 분께 지급하고 880만 원은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세금 처리가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비품 등 장비 양도 시 세금 공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빙 로봇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사업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넘기게 될 경우 통상 서빙 로봇, 냉장고, 집기 등 비품 등을 전부 양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품 등의 장부상 금액과 양도하는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빙 로봇 등 비품 일체의 양도가액이 5천만 원이다. 장부상 계산된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의 이익이 나죠. 그 3천만 원을 개인 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추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비 같은 거를 구매했을 때 일시불 구매, 할부 구매, 렌탈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VD 컴퍼니의 서빙 로봇을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서빙 로봇을 일시불로 구매하실 경우 초기 목돈이 들지만 이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이 마련을 부담스러운 경우 일정 기간 렌탈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과 구독형 렌탈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선책으로요. 그러면 렌탈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할부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제품 금액을 36개월간 나눠내면 로봇을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구독형 렌탈은 로봇 렌탈비를 내고 계속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렌탈비를 내고 계속 사용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로봇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로봇이 본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세 효과는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방식이나 구독형 렌탈 방식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따져봐야 할 것은 실제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가입니다. 서빙 로봇의 평균 수명을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데요. 7년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로봇의 평균 수명인 7년이 되었을 때 비용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까? VD 컴퍼니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모델은 렌탈 기간이 만료된 36개월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구독형 렌탈 모델은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7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누적 금액은 36개월 렌탈료를 지불한 소유권 이전 모델보다 100%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일시불 구매, 그리고 렌탈 후 약정기간 만료 시 소유권 이전 방법, 마지막으로 구독형 렌탈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폐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식당 등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등 페널티가 있습니다. 방법은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 폐업 연원일 및 사유를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천천히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죠?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금방 잘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직은 시작이라 어려우신 분들, 이미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